오늘은 이제 허리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허리랑 다리 통증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건강을 챙기려면 허리 통증이랑 다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목뼈는 앞으로 이렇게 C자컵을 그려야 되고 등뼈, 흉추는 등뼈는 뒤쪽으로 C자컵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뼈, 요추는 이렇게 앞으로 의학적 용어로 전만이라고 하는 C자컵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뼈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상적인 우리 몸의 척추뼈의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추는 앞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정렬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허리뼈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렬들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허리에 힘을 줬을 때 이렇게 이 자세가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허리뼈 정렬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허리도 나빠지시고 이제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앞으로 숙이게 되고 퇴행성으로 이렇게 옆으로 허리가 쉬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허리뼈 뒤에서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신경 다발이 이렇게 내려오고 신경 다발 뒤에 우리 허리뼈에도 그 관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계속 허리를 쓰게 되면 이런 디스크가 계속 이렇게 마모가 됩니다. 이제 퇴행이 되면서 디스크 높이도 이렇게 낮아지고, 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게 뼈가 희끗희끗 자라나게 되고, 이 디스크가 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로 뒤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허리뼈에도 이런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깁니다. 관절염이 생기면서 관절도 두꺼워지고 관절에도 뼈도 자라고 거기에 염증도 생기면서 이러면서 이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몸 뒤에 있는 허리, 척추 기립근에도 이제 퇴행이 생기시게 됩니다. 근육도 얇아지게 되고 근육 사이에도 이제 막 지방이 끼면서 이런 근육이 퇴행이 되면서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게 되는데, 이런 자세들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이제 연세 있으신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런 증상들이 어떤 거냐?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 있으면 항상 허리가 아프십니다. 허리가 계속 뻐근하고 하루 종일 뻐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쪽 허리는 괜찮은데 왼쪽 허리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뻐근하고, 허리가 뻐근해서 바로 펴지지가 않으시니까 계속 뽀근한 자세로 계속 걸으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생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계속 허리가 뻐근해 하십니다. 이런 허리 통증이 있고, 근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난 허리는 괜찮은데 엉덩이가 아파요, 아니면 허벅지나 종아리가 아파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허리가 아프신 분이 따로 있고,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가 아프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질환이냐? 다른 질환이 아닙니다. 허리가 퇴행이 되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기고 이러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시는데, 이걸 방치하고 계속 치료받지 않으시면 다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 통증이 뭐냐? 요추에 협착이 생기시면 이제 다리 통증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몸의 건강한 허리뼈 MRI인데, 검은 게 이제 허리뼈가 되겠고, 허리뼈 뒤에 이게 이제 신경 다발입니다. 신경 다발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동그라면서 하얀 물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허리가 마모되고 그러시면서 디스크도 튀어나오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리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에도 이제 계속 허리를 쓰시면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도 두꺼워지고 허리 뒤에 이제 근육도 퇴행이 되시면서 허리뼈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런 인대들이 허리뼈의 근육 대신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허리뼈를 잡아주려고 하면서 이제 인대들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허리뼈에서 MRI에서는 이게 척추가 신경 다발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잘 보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퇴행이 되시고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좁아져서 하얀 게 안 보이고 검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협착이 진행되시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증상도 생기시게 되는데, 나중에는 신경 다발이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거의 버스 한 정거장도 못 걸으시고 쉬었다 가셔야 되고, 삶의 질이 워낙 많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리 통증, 협착은 무엇인지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오래 걸으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이 엉덩이나 골반, 다리 저림이 생기시는데, 다리가 저리신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리가 힘이 빠진다, 시린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계속 다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니까 허리 진료는 안 보시고
다른 데 가셔서 뭐 근육이 뭉친 것 같아요 해서 뭐 근육 주사도 맞으시고 그런데도 증상은 계속 똑같으시고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다리 증상이 아니라 허리에서 오신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협착이 진행되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허리를 굽히시게 됩니다. 협착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더 악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리 펴고 걸으면 다리 통증 때문에 허리를 계속 숙이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속 허리를 피시지 않고 계속 숙이고 걷거나 쉬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 어떤 악순환이냐면 자 이제 허리 통증이랑 다리가 젖으시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이제 허리를 구부정하게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생활을 하시면 그 구부정한 자세로 협착이 더 진행이 되십니다. 통증은 더 심해지시니까 또 다시 계속 허리는 구부리시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구부리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꼬부랑 허리가 이렇게 꼬부랑 허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를 통증을 참고 방치하시게 되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게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허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를 펴시고 계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체중 조절,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인데 협착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협착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협착은 연세가 드시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허리 통증이랑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복대하고 다니면 안 되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복대에 의지를 해서 허리 근육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대는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허리 근력을 키워서 이 근육이 복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지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복대는 하는 거는 허리 건강에 안 좋다. 두 번째는 이제 체중이 확 급격하게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변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지 허리 통증이랑 협착을 더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인데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허리에는. 걸을 때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허리 피시고 걷는 거를 하루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꼭 하셔야지 이런 허리 통증이랑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산소 운동에서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점심에 힘드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게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한 10분 걸었는데 난 너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너무 저려. 그러면 그때는 쉬셨다가 통증이 사라지시면 다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 이렇게 바닥에 허리를 붙이신 상태에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한 5초에서 10초 동안 끌어당기셨다가 쉬셨다가 다시 5초 동안 끌어당기셨다가 쉬셨다가 하는 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2, 30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일자로 드시는 겁니다. 딱 일자로 드시면서 10초에서 20초를 유지하셨다가 다시 쉬시고 매일 2, 3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하실 때는 허리를 피신다 생각하시고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허리를 핀 자세로 하셔야지 이렇게 굽힌 자세로 하시면 허리가 더 망가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엉덩이 포함해서 무릎까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는 머리부터 허리, 다리를 일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최소 20초 유지하셨다가 쉬시고 다시 다리를 들어서 일자로 만드셔서 다시 반복하시는 이때는 다 반대편 팔을 이렇게 드셔서 팔부터 허리,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만드시는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운동인데 팔꿈치랑 무릎을 붙이신 상태에서 일자로 만드셔서 이것도 2, 30번 반복하시면 허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건 좀 많이 어려운 자세여가지고 5초 정도만 유지하셔도 이런 운동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허리 통증 그리고 협착을 더 진행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고 통증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인데 치료라는 게 막 수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제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시술이나 수술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로는 협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협착도 더 진행하지 않게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제일 물어보시는 게 주사가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일정 양을 쓰면 가장 좋은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시면 뼈도 약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다가 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통증이 또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실 때 그걸 말씀드려야 돼요. 언제 주사를 맞았고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올해 한 3, 4월에 한 몇 번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맞을 수 있나 맞을 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판단을 하시고 주사를 놔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몇 번 맞았는지 그리고 언제 맞았는지 그런 거를 기억하셨다가 다른 병원에 가셔도 꼭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 절개로 해서 작은 수술을 했다가 그게 안 되시면 큰 수술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또 다시 재발한다 이렇게 다시 많이 물어보세요. 여쭤보시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셔서 인공관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허리에도 협착이 생기셔서 허리 4, 5번에 이제 수술하시는 환자분. 근데 무릎은 관절이 하나입니다. 하나여서 여기 인공관절 넣으면 여기 다시 이제 관절염 생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허리는 여러 마디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허리는 같이 움직이는 뼈인데 여기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움직임이 또 많게 됩니다. 요 윗마디랑 또 아랫마디가 다시 디스크도 마모되고 관절염도 생기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이러면서 이 위아랫마디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통증이 생기거나 재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자세랑 운동, 수술하시고 나서 재활을 잘 하시면 그런 거를 다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걷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허리 근력 키우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많이 좋아지시고 협착도 더 진행하는 거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